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 대표팀 내부에서 불거진 충격적인 소문, 그리고 그 소문이 지금 얼마나 뜨겁게 팬들 사이를 달구고 있는지부터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에서 보셨던 날 대체 왜 믿지 못하는 겁니까? 이 한마디가 라커룸을 완전히 뒤흔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울분을 터뜨렸고 이에 홍명보 감독이 고함을 치며 맞받아쳤다는 이야기.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여러 정황과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팬들이 왜 이런 루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충분히 이해될 정도입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중심으로 최근 대표팀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그리고 경기력 전술 논란까지 모두 묶어서 깊이 있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드리는 모든 평가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분석이며 오늘 다루는 내용 중 일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루머임을 먼저 밝힙니다. 최근 가장 큰 논란은 단연 손흥민의 출전 시간이 급격하게 줄었다는 점입니다. 월드컵 예선 동안만 해도 거의 모든 경기에서 풀타임을 소화했던 손흥민이 최근 A매치 4경기 평균 54분 출전에 그치고 있습니다. 부상 때문인지, 체력 문제인지, 아니면 전술적인 선택인지 궁금증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홍명보 감독은 특별한 이유는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모호한 답변이 팬들의 의심을 키우고 결국 손흥민이 라커룸에서 날 대체 왜 믿지 못하는 겁니까? 라고 감독에게 직언했다는 루머까지 번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은 스스로 항상 풀경기를 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지만 실제 경기에서의 활용은 눈에 띄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멕시코전처럼 이동 부담이 전혀 없는 일정에서도 출전 시간이 60분 수준에 그쳤다는 점은 묘한 불균형을 보여줍니다. 선수 본인의 의지와 감독의 운용 방식이 충돌하고 있는 듯한 느낌. 물론 이 모든 이야기는 루머입니다. 하지만 최근 대표팀 분위기, 출전 시간의 변화, 감독의 애매한 설명 등이 맞물리면서 팬들이 그럴싸한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갈등이 실제로 있었다기보다는 선수 구성과 전술적 고민 속에서 의사소통 문제가 불거져 나온 것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홍명보 감독을 둘러싼 전술 논란은 단순한 경기력 비판을 넘어 지금 대표팀 전체의 신뢰 구조를 흔들고 있는 핵심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축구대표팀이 보여준 일련의 경기들은 강팀과 맞붙기 전부터 이미 방향성을 잃어버린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팬들은 물론 전문가들까지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팀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까지 할 정도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김영범 해설위원의 직설적 비판이 대표팀 전반에 걸쳐 큰 충격을 던졌습니다. 김영범은 가장 먼저 홍명보 감독 체제의 정체성 부재를 지적했습니다. 감독이 오랜 기간 팀을 이끌어왔다면 분명 뚜렷한 플레이 스타일, 즉 팀의 색깔이 드러나야 하는데 지금의 대표팀은 그런 틀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볼리비아전은 그 핵심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스코어는 2-0 승리였지만 경기 내용만 놓고 보면 대표팀이 경기의 주도권을 한 번도 제대로 쥔 적이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선수 개인 능력의 문제라기보다 팀이 어떻게 공격을 전개하고 어떤 방식으로 경기를 지배할 것인가에 대한 전술적 계획이 부족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특히 빌드업 문제는 대표팀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전술적 취약점입니다. 현대 축구에서 빌드업은 단순히 수비수들이 후방에서 패스를 돌리며 시간을 버는 개념이 아니라 전방으로 전개되는 공격의 흐름을 설계하고 조직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그러나 대표팀은 3선부터 시작되는 빌드업이 매끄럽게 이뤄지지 못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비 라인에서 미드필더로 연결되는 과정이 불안정하고 미드필더들이 공격진으로 정확하고 타이밍 맞는 패스를 공급하지 못하다 보니 결국 후방에서 몇 번 패스하다 압박을 받으면 곧바로 롱볼을 차올리는 패턴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면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같은 선수들은 제대로 된 공격 기회를 잡기 어렵습니다. 이들은 모두 발밑에서 빠르게 패스를 받아 순간적 공간을 활용하는 데 강점을 가진 선수들입니다. 하지만 롱볼 전술은 이들의 장점을 아예 사용할 수 없게 만듭니다. 손흥민이 전방에서 고립된 채 공 한 번 잡기 어려웠던 브라질전 파라과이전의 장면이 그대로 떠오릅니다. 볼리비아전 역시 마찬가지였고 전반전 동안 손흥민이 사실상 경기에서 지워져 있었던 이유도 빌드업 부재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후반전의 흐름이 바뀐 결정적 요인은 전술적 개선이 아니라 손흥민 개인 능력에 의존한 프리킥 한 방이었습니다. 여기서 팬들의 불만은 더 커졌습니다.
이게 홍명보 감독의 전술인가? 손흥민 개인 능력인가? 마치 손흥민 이강인이 어떻게든 뭔가 만들어주길 바라는 해저 축구 아니냐. 이른바 해저 축구라는 표현은 감독의 전술적 설계가 없기 때문에 결국 팀이 어려워질 때마다 특정 선수에게 무조건 해결을 맡기고 나머지 선수들은 그 해결 능력에 기대는 구조를 비판할 때 쓰입니다. 문제는 지금 대표팀이 그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의 프리킥이 터지기 전까지 경기의 주도권은 오히려 볼리비아 쪽에 있었고 이는 선수들과 팬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상대가 강팀이었다면 이런 경기력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팀은 볼리비아를 상대로 2-0으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팬들은 이 경기를 승리라고 부르기 어려웠습니다. 피파 랭킹 54단계나 아래 팀을 상대로 전반전 내내 경기를 주도하지 못했고 결국 손흥민의 프리킥 한 방이 흐름을 바꿨습니다. 이후 조규성의 추가골로 스코어는 벌어졌지만 경기력 자체는 불안함 그대로였습니다. 여기서 또 다시 손흥민 루머가 고개를 듭니다. 팀이 어려울 때 해결해주는 건 결국 손흥민인데 왜 출전 시간을 줄이느냐라는 여론. 손흥민의 선제골이 사실상 전술적 계획의 결과라기보다 개인 능력에 의존한 해저 축구라는 비판이 커졌습니다. 김영범 역시 이게 진정한 승리였는지 축구인들은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라커룸에서 손흥민과 감독이 충돌했다는 루머가 더 설득력 있게 퍼지고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이런 루머는 경기력 부진이 불러온 자연스러운 부작용이라고 봅니다. 팀이 잘 나가면 절대 나오지 않을 이야기들입니다. 중간 검은색 사각형 논점 4 오형규 카드와 손흥민의 포지션 혼란, 기용 방식 변화가 낳은 불만. 홍명보 감독은 가나전 선발로 오형규를 예고했습니다. 이는 볼리비아전에서 손흥민을 원톱으로 기용한 것과 대비되는 결정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 전체가 매우 혼란스럽다는 점입니다. 한 경기에서는 손흥민이 최전방 원톱, 또 어떤 경기에서는 윙어, 또 어떤 경기에서는 벤치. 선수 본인의 플레이 스타일과 경험을 고려해 일관된 역할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오형규가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때문에 손흥민이 점점 밀려나는 듯한 분위기까지 형성되면서 감독이 손흥민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서사가 팬들 사이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날 대체 왜 믿지 못하는 겁니까? 라는 말이 등장한 것은 충분히 맥락적으로 설명 가능한 일이라는 점에서 루머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감독의 전술 실험이 너무 자주 바뀌는 바람에 선수들이 제 역할을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이게 내부 갈등 루머로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팬 커뮤니티에서는 조규성은 감독을 옹호했고 김민재는 손흥민 쪽에 섰다는 식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소문이 소문을 낳는 구조지만 최근 대표팀 분위기가 불안정한 만큼 이런 이야기들이 더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조규성이 감독 전술에 적응하며 득점까지 기록한 상황이라 감독 라인이라는 식의 억측이 붙고 반대로 김민재는 국가대표 경험이 많고 손흥민과도 가까워 주장편을 들었을 것이라는 추측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소문들이 계속 퍼지는 것 자체가 지금 대표팀 내부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크다는 방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팀 분위기가 안정적이고 경기력이 좋았다면 이런 이야기들은 애초에 문제로 언급조차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늘 다룬 갈등은 어디까지나 루머이며 아직 어느 언론도 확인된 사실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루머가 생길 수밖에 없는 분위기, 그리고 팬들이 이런 내용을 점점 더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대표팀의 경기력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고 전술 완성도는 부족하며 손흥민의 출전 패턴은 불분명하며 감독의 설명은 애매합니다. 즉, 불안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목소리 하나가 금세 큰 갈등처럼 번져버리는 상황이 된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대표팀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전술의 명확성과 의사소통의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수들과 감독이 같은 방향을 보고 움직여야 하며 특히 주장의 역할을 존중하는 흐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은 날 대체 왜 믿지 못하는 겁니까? 라는 충격적인 루머를 중심으로 최근 대표팀에 불고 있는 갈등과 전술 논란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이런 루머가 등장하고 빠르게 퍼지는 것 자체가 지금 대표팀이 안고 있는 문제를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월드컵을 앞두고 있는 만큼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고 감독과 선수들이 서로를 더 신뢰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깊이 있고 생생한 축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